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07% 올라서 41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1% 정도 오늘 올랐는데 뭐 4천대, 크게 보면 4천대에서 뭐 횡보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외국인은 좀 팔았어요. 4천억대 팔면서. 외국인은 4천대 이상에서는 정말 안 삽니다. 그래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5천대로 가기에는 좀 힘이 약한 것 같아요.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관 힘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정책적인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정책 기대감은 일단은 국내 기관은 호응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외국인이 좀 호응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이제 코스피가 뭐 한 5천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,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반응이 아니라서 조금 불안한 그런 4천대 지수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미국 증시가 참 오랜만에 좀 흐름이 바뀌었어요. 그동안 이제 나스닥이 계속 강하고 다우가 많이 약했는데 어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. 나스닥이 0.25%가 빠졌는데 다우는 1%가 넘게 올랐어요. 그동안 참 안 좋았던 이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서 그런데, 특히 어제 보시면 그 헬스케어 섹터들이 대거 반등을 했어요. 그래서 올해 참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완전히 좀 가치주로 많이 밀려가지고 헬스케어 섹터들이 안 좋은 그런 한 해였는데, 어제는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. 보면 뭐 머크라던가 이런 회사가 거의 5% 가까이 올랐고요. 그리고 대장주인 일라이릴리도 2%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확실히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이 거의 가치주로 들어가요. 확실히 애플은 다른 M7 주식이랑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애플만 2%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대표적으로 빠진 거는 엔비디아랑 뭐 이런 마이크론,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좀 빠졌습니다. 엔비디아가 3% 하락을 했고요. 마이크론도 거의 5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한 좀 핑계가 좋은 게,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실 엔비디아의 좀 대주주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였는데, 엔비디아 굉장히 쌀 때 많이 팔았고 지금 좀 일부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나머지 다 정리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런 주요 주주가 파는 거는 기본적으로 악재기는 해요.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팔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, 뭐 여기서 더 올라갈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, 어쨌든 좀 투심에는 좀 이렇게 찬물을 껴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AI 랠리가 근데 여기서 뭐 끝날 것 같지는 않기는 하거든요. 이게 워낙 뭐 강한 지금 그런 트렌드라서 뭐 이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뭐 일단은 한번 지금 AI 쪽 주식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이 이렇게 생겼던 어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쪽 정도만 빠졌고 다른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올라오면서 뭐 그렇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지표들 좀 보시면, 일단은 뭐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고요. 비트코인 보면 겨우 10만 불 지켜내는 게 지금 힘겨운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왔어요. 그래서 4,100달러대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었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. 오늘 장중에 1470원대 찍기도 했고요. 지금도 1466원이니까 환율은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이런 환율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,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거는 환율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, 아마 지금 주식이 아무리 이렇게 좋아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가 그래도 이렇게 4천대 위에서 이렇게 잘 있는 이유가, 정책적인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늘 좀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ISA, IRP 비과세 확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,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니케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, 물론 거버넌스 개혁이 가장 컸지만은 플러스로 거기다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게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었거든요. 일본은 이제 니사 계좌라고 해가지고
우리나라 이제 ISA 계좌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비과세가 무제한입니다. 네,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. 뭐 이제 입금액에 제한은 있는데 입금액이 거의 한 2억까지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연간 이제 납입 한도는 있지만은 거의 한 원금 한 2억 정도 넣은 거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 그리고 뭐 투자 수익 같은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과세를 하거든요.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좌인데 우리나라 ISA 같은 경우는 혜택이 굉장히 적습니다. 이거 비과세가 일반 ISA 계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만 원인가?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거의 뭐 누구 코에 붙이라는 그런 혜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대할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. 뭐 바란다면 일본처럼 IS 계좌에 넣은 거는 뭐 무제한 비과세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일본이랑 이제 같은 수준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제적인 여건은 좀 갖춰지는 거라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네,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정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뭐 문제는 아직까지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제 주주 환원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탄탄하게 올라와야지 주가가 좀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좋아지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외국인은 좀 못 믿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주 환원이 그렇게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. 내년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그 많은 이익이 났을 때 과연 주주한테 얼마나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좀 상승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구체적인 주주 환원 계획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밸류에이션 평가 제대로 받으면 사실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거든요. 네, 실제로 뭐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하이닉스가 트릴리언 달러 기업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원 트릴리언이라고 하면 1조 달러. 네, 우리 돈으로 거의 지금 환율이면 1,500조 가까운 그런 시가총액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시가총액이 3배 이상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미국 정도의 주주 환원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. 하이닉스 뭐 내년에 영업이익 많이 보는 경우는 99조까지 보고 있는데 뭐 99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%를 주주환원을 한다. 뭐 이러면 상당히 재평가가 될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어느 정도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이라도 나오면 주가가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고요. 다른 이제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많이 소외받았던 그런 섹터들이 올라왔습니다. 미국도 헬스케어 섹터가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이 5.8%나 올라오면서 참 오랜만에 많이 이렇게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대표적인 가치주죠. 네,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5%대 상승, 우리 고려아연도 7% 상승 이렇게 좀 크게 올라왔고요.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입니다. KB금융이 3% 상승을 했고요. 신한지주 4%, 그리고 하나금융주도 3.7%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KB금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고점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그 박스권을 좀 뚫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KB금융도 PBR로 봤을 때 1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네, 그래서 한 배를 간다 그러면 16만 원대,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어서 이번에 그 정도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12만 원, 여기를 참 못 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좀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정책 모멘텀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. 뭐 배당도 잘 하고요.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이라던가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이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이제 정부 리스크가 제일 컸거든요.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잘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를 보면 4천대에 올라와서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요. 그리고 외국인이 4천대에서 안 산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뭐 4천대 횡보하는 그런 뭐
예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외국인이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, 네, 그때는 이제 또 레벨업을 해서 5천대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계속 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